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3년 6월 19일이고 죄송합니다. 6월 19일이네요. 예,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 얼망졸망 꼭지로 하나 골랐고 좀 국방 기술 관련된 내용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MBC 뉴스데스크 보도인데 6월 6일 날 나온 거예요. 한 10일 좀 남았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카카오톡 로 이렇게 알림 같은 게 채널 소개로 와서 제가 알게 된 건데, 제가 과거 다뤘던 내용의 업데이트라 관련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공유할 만한 정도의 정보들이 좀 녹아 있고, 그래서 제 의견을 좀 보태서 이 이야기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탱크 뚫는 총알 개발, 전면 교체 추진, 총알 좋은데 탱크 뚫는 이거는 좀 과잉이고, 여기 내용에 보면은 나오는 것이 6.5mm 장갑차에 덧대는 철판, 아니면 장갑차용 철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6.5mm하고 탱크 장갑하고는 천지 차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2026년부터 대량 도입하기로 했다. 이게 제 눈을 끄는 부분이죠. 제가 이것을 소개스럽게 들었을 때는 한 1년이나 1년 반 정도 전인 것 같은데, 이런 기술이 우리 군에서 시험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기술인데 수출 촉진을 위해서. 그렇지만 주장하는 내용이 기존 탄에 비해서 탄두만 살짝 바꾸는데 2배, 3배 정도 성능이 세진다. 사정거리도 더 길어, 사거리도 더 길어지고 파거리도 더 세진다. 그래서 긴가민가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화됐고 군에서도 써보고 채용을 하기로 했다. 큰 이제 진전인 거죠. 예. 자, 보도 내용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예전 군 관계자인 것 같은데, 소화기탄에 우선적으로 적용을 해봐도 3배 이상의 성능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확인됐다는 거죠. 예. 확인된 거예요. 군에서 수십 번 시험했어요. 예. 그래서 특전사에서도 10여만 발을 사용해 봤어요. 실사용을. 자, 모두 날아다니는 비행체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것은 지금 이제 봐서는 5.56mm하고 7.62mm에 적용을 해본 건데, 그 위에 12.7mm도 있고 20mm, 30mm, 40mm 탄도 있고 155mm 탄까지 있죠. 탄도의 형상만 좀 바꾸면 되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이 정도 차이를 벌인다 하니까 이것은 사실 만화 같은 그런 내용인 거죠. 예. 파괴력을 늘리기 위해서 새로운 총을 개발하고 새로운 탄약을 개발하는 그런 나라도 있는데 돈을 수십억씩 써가면서 1년에 그런 것에 큰 경종을 울리는 그런 거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특전사가 12만 번 시험 사용했다는 말씀 여기 적어놨네요. 네, 군도 30몇 차례 실험했고, 그런 결과로 우리가 먼저 채용하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6년부터 대량으로. 자, 이게 그 두레텍이라는 회사의 대표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처음에 소개드렸을 때 그 화면을 캡처해 둔 것입니다. 유효 사거리가 2~3배, 파괴력도 2배. 자, 제목에서 적었지만 미군이 차세대 소총을 금년 4월인가 선정을 했죠. 그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이제는 적들이 방탄복을 입고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총의 위력이 세져야 되고, 또 아프간이나 중동 같은 곳에서의 전투 경험을 봤을 때는 장거리 전투가 많았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중동의 특징이겠죠. 수목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것은 좀 100% 동의하기 힘든 내용이에요. 그럼 월남전 같은 데서 전장을 한번 한다면 이제는 무조건 가볍고 접근전에서 유리한 총을 원하겠죠. 연발이 빨리 나가는 총을. 그래서 그것은 좀 부족한 뭐라고 할까, 논리 전개고 뭔가 다른 뜻이 있다. 이런 좀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 그런 이제 이유였죠. 자, 그런 건데 그것을 우리는 탄두의 형상만 바꿔서 기존 총 그대로 유지하고, 기존 탄약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내겠다는 거잖아요. 예. 이거 바보로 만드는 거 아니면 어떤 게 바보로 만드는 일이겠습니까? 예. 우리가 미국한테 크게 한 방 먹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거 필요하다 생각을 했는데 마침 딱 나오더라고요. 주요국에 특허를 등록 완료했다. 한 분에 손 못 댄다. 보니까 해외 논문도 여러 개 발표를 했어요. 자, 4월 20일 날 미군이 자기 소총을 선정했죠. 6.8mm 탄을 쓰겠다라고 한 거죠. 자, 6.8mm 탄인데 말은 그런데 실은 7.62mm 탄하고 같은 거예요.
7.62mm 탄에 탄피 같은 걸 써요. 같은 걸 쓰는데 여기서 6.8mm를 이야기할 때는 탄두의 직경을 의미하거든요. 탄두의 직경. 그래서 같은 탄피에 탄두를 좀 날씬하고 길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두께가 줄어들었죠. 길이, 예, 그겁니다. 그래서 무게도 제가 봐서는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탄두의 재질을, 근데 무게에 대한 이제 상한선을 정해놓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파괴력을 더 향상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화약은 더 센 게 들어갔었어야 돼요. 또 화약을 센 걸 썼기 때문에 그걸 견뎌내려면 탄피가 강성이 세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무거워져야 돼요. 그럴 수가 없으니까 장약 자체도 화약 자체도 더 많이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새로운 화약이 성능 좋은 화약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같은 무게로. 그래서 어쨌거나 탄피가 강성이 확보돼야 되는데 무게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탄피를 이중 탄피를 써요. 이중 탄피라기보다는 두 가지 소재로 된 탄피를 썼죠. 예. 그래서 이제 무게는 최소화하면서 강성을 확보하는 그런 걸로 갔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7.62mm 탄이에요. 정확한 정보는 나오지 않지만 크기, 무게는 살짝 더 무거웠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거의 7.62mm 탄이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7.62mm 총으로 7.62mm 탄을 쓰는 돌격 소총을 만든 거예요. 이 소총도 무게 제한이 있었어요. 그래도 이게 뭐냐면 7.62mm를 쓰게 되면은 화염이 훨씬 크잖아요. 화약도 더 센 게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소염기가 필수로 들어가요. 소염기까지 하고 하면 4.5kg 정도 돼요. 근데 탄알이 20발들이 들어가는데 이 20발이면은 5.56mm 탄에 40발 정도 같아요. 무게가. 그러니까 총의 실제 무게는 병사들이 느끼는 무게는 확 무거워진 거예요. 반동도 엄청 세진 거죠. 옛날에 M14인가요? 7.62mm 탄을 가지고 자동소총을 만들어봤지만 실패했잖아요. 그 길을 다시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미 육군은 워낙 이렇게 한번 시작했다가 갈아엎는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거의 그 방향으로 간다고 봅니다. 예. 근데 미국이 이리 갔다고 해서 우리도 6.8mm로 가야 된다 하면서 우리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프로그램을 시작하자, 이런 압박을 넣는 업계 분위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 탄약을 전부 싹 다 바꾸는 거니까. 그리고 총도 전부 다 바꿔야 되는 거니까 그 업체들은 그럴만 하죠. 새로운 시장이 다 열리는 건데 새로운 총을 쓰고 새로운 탄약을 쓴다니까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미국이 했으니까 우리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거에 우리가 시원한 한 방을 먹여준 게 확실해집니다. 이제는. 옛날에도 그런 짐작을 했는데 요번에 요 기사를 보면서 확신을 하게 됩니다. 예. 그 업계들은 물론 미 육군까지 너희들은 왜 그러니 참 바보짓하네 이러면서 멋지게 한 방 날려준 게 분명합니다. 예. 자, 이거는 이제 탄약의 무게에 대한 부분인데 절묘하게 탄약의 무게에 대한 정보는 찾기는 어렵게 돼 있어요. 근데 7.62mm 탄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 5.56mm, 7.62mm 뒤에 정보 보여드릴 겁니다. 정보 공개되어 있거든요. 예. 2배 살짝 넘어요. 2배 정도로 보시면 돼요. 예. 자, 이게 말하는 것은 현재 기존 쓰고 있는 M4 5.56mm, XM5 저게 선정이 됐죠. 저걸 하게 되면은 5.56mm 같은 경우는 210발을 갖고 다녀도 탄창 7개죠. 3.4kg인데 6.8mm 탄으로 가면은 140발만 갖고 다녀도 4.4kg입니다. 네. 자, 우리가 화력이라는 부분을 의미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탄 하나의 위력이 세는 것도 있고 얼마나 오랫동안 저 위력을 쏘아 부을 수 있느냐. 네. 갖고 다닐 수 있는 탄약 숫자죠. 그것은 뭐가 더 중요한지는 전장의 여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고 봅니다. 근데 절대 휴대할 수 있는 탄약의 숫자가 거기서 절대 의미가 적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전혀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또 그래서 미군도 무겁다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총, 연발로 쏘면은 정확도도 보장되기 힘든, 반동을 제어하기도 어려운, 예. 그런 총을 무비판적으로 한국도 미국이 선택했으니까 가야 된다. 그게 지난 수십 년간 우리 방산업체가 생각했던 방식이에요. 어이구 잘 됐네, 감사하네, 우리도 탄약 싹 다 바꿔야 되겠네. 도대체 몇 발이야? 벌써 계산이 두드려봤다는 거죠. 총 몇십만 점 다 바꿔야 되겠네, 미군하고 공동작전 하려면. 그리고 서로 보급이 연계가 되려면 그렇게 생각하겠죠. 예. 그런데 과감히 우리는 그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5.56mm 탄이 가운데 있고 밑에 게 7.62mm고 우리가 두 개 다 쓰고 있죠. 저거를 모양은 그 정도 차이가 나고 여기 보면 탄피의 직경이 51mm로 죄송합니다. 길이가 51mm로 돼 있죠. 저게 이제 탄피의 길이에요. 탄피의 길이. 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8mm 탄은 탄피의 규격은 같아요. 같고 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왜냐 더 센 추진제가 들어갔거든요. 저 뒤에 밑에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을 아마 스테인리스나 금속재 다른 재질로 바꾼 것 같고 탄두를 날씬하게 한 거예요. 날씬하고 좀 뾰족하게. 길이는 거의 같아요. 저 탄피 안에 잠기는 부분이 좀 길어진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개발한 두레텍이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건 도대체 뭘 한 거냐? 뭘 어떻게 했길래 그냥 기존의 5.56mm 탄에다가 탄두만 조금만 바꾸면은 미국이 야심차게 선택했다고 볼 수 있는 4세대 소총을 어떻게 뭉개뜨릴 수가 있느냐. 훨씬 더 유리하죠. 더 작은 탄으로 그거 버금가거나 그거 이상 가는 사거리와 위력을 확보해내고 기존의 총기를 그대로 쓸 수 있는데 이런 대박 사건이 없는 것이죠. 자, 이걸 이제 핵심은 지금 뒤에 밑에 지금 빨간 동그라미 쳐놓은 저 부분입니다. 홈을 파놓은 거예요. 홈을 파놓은 건데 저게 홀수로 파놓은 것 같은데 저걸 하고 저걸 깎음으로 해서 탄의 전체 무게 중심이 좀 앞으로 가게 돼요. 이건 기존의 5.56mm 탄하고 그냥 호환이 되는 거예요. 이 탄두만 끼우면 되는 거예요. 기존 탄피에다가. 가장 큰 장점은 어디서 왔느냐? 저렇게 함으로써 맴돌이를 줄인 거예요. 맴돌이를 뒤에. 맴돌이를 줄여서 뒤로 당기는 힘을 많이 적게 한 거예요. 그래서 총알이 받은 힘을 최대한 이용해서 멀리 날아가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힘을 보태는 게 아니라 원래 날아갈 수 있는데 뒤에 맴돌이가 잡아 당기는 것 때문에 마음껏 못 갔던 그 부분을 해소시켜 준 거예요. 자, 이러므로 해서 탄이 뒤를 깎아냈잖아요. 무게를. 앞으로 무거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무게 중심이 앞으로 살짝 이동하고 안에 탄심에 손을 좀 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느낌을 주는 언급도 있는데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볼 수 있었던 자료를 가지고는. 그래서 탄이 총구를 탁 떠났을 때 회전을 하잖아요. 이 탄의 궤적이 훨씬 안정적이에요. 탄의 움직임이. 즉 뭐가 없느냐. 탄은 요잉이 없다 그래요. 요잉이 줄어든다 그랬죠. 이렇게 탄이 날아가면 앞뒤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탄의 속도가 떨어지면 이게 결국에는 대굴대굴 구르는 거예요. 자, 그 상태로 되면 정확도가 떨어져요. 유효 사거리가 확 줄어요. 그러면서 탄 속도 확 줄게 되죠. 그죠? 그러면 탄의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목표물을 맞았을 때는 타격력이 또 약해져요. 그래서 탄두를 안정화하는 것만으로 해서 또 훨씬 위력이 2배 이상 세진다는 거예요. 그걸 한 거예요, 지금. 당연히 날아가는 탄속도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파괴력도 세져요. 같은 무게를 가지고. 이겁니다. 그래서 몇 개 파낸 거 가지고 그걸 이뤄낸 거예요. 자, 여러분도 우리 155mm 탄에 보면은 탄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추진 방식에 보면 일반 탄이 있고 그 다음 많이 쓰는 게 BB 탄이라고 있어요. 베이스 블리드예요, 영어로. 그 말은 뭐냐면 포탄의 바닥에서 블리드, 즉 피가 흐른다는 뜻인데 거기서는 피가 아니고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먼고하니 탄을 발사하면 그 탄은 이런 탄두랑 똑같이 생겼죠. 소총 탄두랑. 날아갈 때 뒤에 맴돌이가 생긴다는 걸 이미 크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맴돌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포탄의 끝부분에 연기 발생기 같은 걸 넣어서 연기가 확 뿜어져 나와요. 그게 타면서. 그러면서 그 맴돌이가 생길 수 있는 공간을 그 연기가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맴돌이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거리가 10%, 20% 모르겠습니다. 30%? 요 언저리에서 늘어나는 게 눈에 확 보이거든요. 탄종별로 사거리가 다르잖아요. 추가 추진 장약을 넣은 것도 없어요. 탄 뒤에 연기를 나오게 했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효과를 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때 이걸 소개 드릴 때만 해도 이게 업체 주장이니까 뭐 자료가 없잖아요. 검증할 수 있는. 그런데 1, 2년 지난 지금 국내에서 10여만 발을 쏴보고 실제 실험도 30분 이상 하고 국내 대량 채용을 한다 하니까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지금 입장이 있는 것이죠. 자,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맴돌이를 최소화한다는 부분이에요. 되게 기존 탄이 저 밑에가 쏠쭉하게 되어 있죠. 예. 거기서 맴돌이가 저정도 생기는데 거기다가 약간의 홈을 파게 되면은 홈이 이제 바닥으로 올수록 좀 깊어지는 홈이죠. 맴돌이의 부분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항력이 줄어든다. 날 뒤에서 당기는 힘이 줄어든다. 그래서 탄이 제 힘껏 날아간다. 이거예요. 또 하나 이들의 이제 주장을 살펴보면은 덕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맴돌이가 총알이 안에서 회전을 하면서 가잖아요. 강선을 따라서. 근데 기존 탄은 총구를 딱 벗어날 때 뒤에서 강한 가스 압력이 나를 확 미는 거잖아요. 예? 그 힘으로 총알이 꽉 끼인 상태에서 확 밀려 나와요. 돌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뽕 하고 총구에서 탄알이 빠질 때 그 화약의 힘이 동시에 하늘로 노출돼요. 빵! 이렇게. 이해되시죠? 한순간에 딱 꽉 막혀 있던 병마개가 뽕 하고 빠지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여러분, 와인 코르크 딸 때 그런 같은 겁니다. 뽕 하고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두레텍의 신형탄은 어떤 것이냐? 맴돌이 선이 파져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깊이가 뿌리 쪽으로 올수록, 바닥 쪽으로 올수록 깊어져요. 이것은 홈을 파는 세로 길이만큼 완충작용을 하면서 가스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한순간에 다 나가는 게 아니고. 예. 자, 이렇기 때문에 같은 장약을 써서 발사를 하더라도 리코일, 즉 반동이 작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반동이 오히려 작다. 그리고 총구를 떠나자마자 쇽 밀어주는 거니까 빵 밀어주는 게 아니고 총구를 떠나자마자 탄두가 쉽게 안정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자, 이거는 명중률에 상관이 있어요. 예. 그러면 기존의 소총의 정밀도로 쏴도 사거리도 길어지고 더 정확해지기 때문에 거기서 예를 들어서 K14 저격총 같은 걸 만들려면은 가공 단계가 한 단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거를 상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총 만드는 단가가 싸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 총기의 성능만을 계속 개량해서 사기의 정밀도를 높이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거꾸로 탄환에 날아가는 탄도학적인 비행을 안정시킴으로 인해서 총의 노력보다 더한 효과를 얻는 거예요. 즉 총의 노력을 조금 덜 해도 되는 거예요. 탄환이 좋아지면 그것은 생산 단가에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 자, 이것은 이제 그들의 홈페이지에, 두리텍의 홈페이지에 있는 데이터예요. 좀 복잡해 보이는데 하나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들이 이 결과물들을 논문으로 발표를 했어요. 논문화해서 외국 논문에 실려 있어요. 외국 저널에. 근데 그게 보는 게 좀 까다롭게 돼 있어서 미처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에서 실험을 하고 채용을 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채용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어느 정도 신뢰성을 확보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5.56mm 탄하고 7.62mm 탄 두 개를 실험을 했고 거기에 DR16, DR16A1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이 두레텍의 탄두를 적용한 탄이에요. 밑에 탄피 이하 발사 장량은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5.56mm부터 보면은 뭐하고 비교를 했냐면 5.56mm 같은 경우에 M85 탄이랑 비교를 했어요. M85 탄은 미군 제식명이고 우리나라에서는 K100 탄이라고 불리죠. 12.31g짜리 탄환인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업체에서 소개하는 자료보다는 거리가 좀 적게 나온 것 같아요. 기존 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실제 실험 데이터인 것 같아요. 업계에서 제시하는 안은 가장 이상적인 환경에서 성취할 수 있는 최대치를 적었겠죠. 그게 유리하니까. 여기는 실험치를 적은 것 같아요. 실제 바람도 불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K100탄, 우리 K2 소총에 쓰는 것이고, 우리 이제 군대 지원 경기관총에도 쓰는 탄이죠. 여기 보면은, 여기 유효 사거리가 500m인데, 여기다가 두레텍의 탄두 기술을 적용시키면, 탄두만 바꾸면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900m 정도로 늘어난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7.62mm로 가져가게 되면은, 기존의 KA37탄이 뭐냐?
이것은 우리 이제 K118탄이라고 하는 우리 K14 저격 소총에 쓰는 탄이에요. 예, 7.62mm. 그거는 유효 사거리가 이 실험에서 600m가 나왔는데 두레텍의 탄두를 적용하니까 2배가 넘어갔다. 여기서 이제 2배가 넘어갔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예. 1300m 대 600m잖아요. 예. 자, 그리고 그 밑에 내용은 뭐냐면은 100m에서 여기가 아까 탱크를 뚫는다는 그 탄 총알 그 이야기입니다. 100m 거리에서 6.5mm 이 철판, 예, 그게 이제 장갑차 장갑용으로 쓰인다 이런 설명이 살짝 붙어 있어요. 6.5mm 상당하잖아요. 1cm에 가까우는 거니까. 여기 보면은 5.56mm든지 7.62mm든지 두레텍의 탄두를 쓰게 되면은 관통을 해요. 관통을. 예. 그런데 기존 탄은 7.62mm라도 관통을 못해요. 예. 그래서 여기서 3배가 넘어가는 파괴력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대단하죠. 예. 제가 봐서 이 정도면 모르겠어요. 150m에 가니까 10발 중에 한 6발 정도 관통을 했더라고요. 5.56mm 같은 경우는. 자, 이런 정도 엄청난 위력 차이죠, 이게. 자, 이렇게 되면 이 데이터는 그 말을 작년에 제가 처음 봤던 두레텍 대표이사의 말을 실증해 주는 거예요. 사거리나 파괴력에서 2~3배 이상 나은 탄이다. 예. 깜짝 놀랐다는 거죠. 군에서 써보고. 예. 그래서 사용량이 많은 특전사 UDT 같은 데 줘서 써봤더니 괜찮다. 이래서 대량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예, 이겁니다. 자, 이게 이제 뚫고 나간 장면을 이제 모아놓은 건데, 요 두 개를 비교한 거예요. 왼쪽에 이제 K100탄이죠. 오른쪽이 고성능 탄 5.56mm라고 보여집니다. 빨간 동그라미 두 가지 차이가 있죠. 첫 번째 5.56mm 탄은 아까 데이터가 보여주다시피 100m에서 6.5mm 철판 통과 못했죠. 조금 좀 긁은 티만 좀 나고 말았는데 고성능 탄은 전부 다 관통했어요. 지금 맞은데 또 맞았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래서 강력한 위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철판의 두께가 보이시죠? 관통된 단면에 있어서. 두 번째는 100m에서 탄착의 집중도를 보세요. 이거 똑같은 총을 갖고 쏜 거거든요. 사람이 쏜 것도 아니고 기계에 고정해 클램프로 딱 고정해 놓고 쏜 거예요. 네. 이게 사실 저는 이것도 놀라워요. 엄청. 집중도가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이래서 유효 사거리가 길어지는 겁니다. 단지 멀리 날아간다고 길어지는 게 아니고 탄도가 그만큼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아까 두레텍의 설명대로 뒤에 호물팜으로 해서 뒤에 맴돌이를 줄이고 또 발사할 때 쉽게 탄도가 안정이 되고 날아가는 동안도 무게중심이 앞에 딱 있어서 잘 구르지 않는다. 정자세, 정회전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한다. 힘을 다 보유하면서 그게 여실히 증명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기존 소총을 거의 저격 소총화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사거리라는 면에서도. 스코프만 괜찮은 걸 끼워주면. 그런 생각이 단박에 들죠. 이걸 보면. 이런 걸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보니까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회사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건 또 설명하는 다른 데이터인데 이것도 상당히 흥미로워요. 자, 위에가 K100탄이고 밑에가 이번에 두레텍의 그 탄두를 적용한 탄이에요. 이게 이제 10% 그 젤, 이게 아마 군에서 인체 타격력 실험할 때 쓰는 표준화된 세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이렇게 처음에 이제 확 부풀어 오르면서 총이 이제 탄두가 맞아서 이제 안에서 회전하면서 저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뚫고 나오는 그런 건데. 위에 K100탄은 기존 탄이죠. 3m에서 테스트한 것이고 밑에 신형 탄은 50m에서 테스트를 했어요. 이거가 왜 이런 거냐 하니 둘 다 같은 총에서 발사했을 거란 말이에요. 같은 위치에서 탄속을 똑같이 하기 위해서 이래 했다는 거예요. 탄속을. 예. 그래서 이거는 인체에 딱 맞았을 때 같은 탄속으로 인체에 딱 맞았을 때 어떤 데미지를 줄 수 있느냐, 살상 효과를 주느냐를 보기 위해 했다는 거예요. 자, 그걸로 봤을 때는 같다는 거예요. 거의. 그런데 같은 탄속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K100탄은 빵 쏘자마자 3m잖아요. 3m는 바로 코앞이잖아요.
근데 그 탄속이 측정이 됐을 거잖아요. 그 탄속을 신형탄에서 구현을 하려고 했더니 이 젤로 된 이 덩어리를 50m까지 뒤로 밀어야 됐다. 예. 저기 이것은 탄속이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같은 탄인데 탄두만 살짝 바꿨을 뿐인데. 자, 이 탄이 얼마나 똑같은 화약을 썼는데도 훨씬 빨리 날아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파괴력, 유효 사거리, 그럼 당연히 아까 관통력 보셨지만 방탄복을 뚫는 역량. 7.62mm도 나왔죠. 아까 7.62mm 탄, 기존의 K14에 쓰는 그 탄은 100m에서 6.5mm의 그 철갑을 뚫지 못했어요. 장갑을. 근데 5.56mm 탄이 뚫었잖아요. 예. 그 7.62mm 탄이 미군이 채용하려고 하는 6.8mm 탄과 비슷하거나 살짝 못하는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감히 추정컨대 우리 신형 탄두를 쓴 5.56mm 탄은 미군의 6.8mm 신형 탄두랑 성능이 비슷하거나 더 셀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군이 그걸 선택한 이유는 파괴력이거든요. 사거리고 사정거리고. 네. 제가 봐서는 그걸 넘어선다고 봅니다. 엄청나게 대박인 것이고 미군의 노력을 바보 실수로 보이게 그래 만든 희대의 사건이죠. 어떻게 보면은. 자, 이 생각을 이제 꼬리를 좀 물어보면, 이거 제가 예전에 이제 소개시켜 드린 건데, 중국군의 선택을 보면은, 지금 보병 분대용, 적용용 소총, 또는 분대 지정사수 소총이라고 하죠. 이걸 채용해 가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분대에서도, 이제 경기관총도 있지만, 뭐 600m 이상의 거리에서, 뭐랄까, 정확하게 목표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분대 전체의 작전 범위를 넓힌다. 예. 그런 개념으로 타당하다고 봐줘서 각 군에서 채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를. 그래서 중국군의 선택은 이거예요. 어느 정도 합리적인 부분이 있어요. 예. 기존 신형 소총을 채용하면서 그 중에서 총열을 긴 걸 선택했어요. 이 총열이 620mm예요. 그리고 탄도 기존의 소총탄보다는 살짝 두꺼운 걸 써요. 5.8mm고 길이는 42mm예요. 짧아요. 탄피는 짧고 탄두는 굵은 거. 그러니까 이것은 총 아래 무게가 무겁다는 거예요. 날아가는 총 아래. 예. 총 알이 무거워서 탄두를 안정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력도 세게 하겠다는 거고. 그건데 유효 사거리가 600m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총은 연발 사격도 돼요. 그 무게도 4kg이 안 돼요. 일반 소총하고 차이가 크게 없어요. 잠깐 좀 긴 거예요, 총이. 그리고 위에 이제 스코프가 붙어 있죠. 여차 총알이 부족하면 다른 분대원의 총알도 쓸 수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합리적이죠, 어떻게 보면. 600m 이상의 거리에서 정확도가 확보된다면 딱 맞는 거예요. 함부로 굴려도 되고. 왜냐하면 여기 분대에 있는 지정사수는 뭐 대대급 저격반에 있는 전문 훈련을 받은 저격수라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총기도 막 함부로 다뤄야 되고. 총을 여러 개 들고 다닐 수도 없고, 나를 옆에서 뭐 풍속이니 거리니 뭐 목표 지정이니 이런 걸 해주는 조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아주 괜찮은 선택이다. 자, 이것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지금 우리 5.56mm 총도 총열을 좀 길게 하고 스코프만 달면은 저 둘의 택에 신형 탄환을 넣으면은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죠. 예, 아까 탄착점에 집중적으로 보셨죠. 예. 제가 언뜻 지금 그 MOA도 본 것 같은데 우리 K14 MOA랑 큰 차이가 없었어요. 물론 거리별로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은 분대 지정사수용으로 쓰기에 딱이다. 예. 우리는 탄환을 같이 써도 된다, 보병들하고. 중국처럼 이중으로 쓸 필요 없다. 거기다가 총열만 좀 길게 하면은 우리는 사거리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스코퍼만 쓸만한 거 하나 끼워주면 된다. 예. 그러면 한 명이 아니라 분대에서 2명한테도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을. 왜? 큰 차이가 없으니까. 분대원 누구나 상황에 따라서 이 총을 집어들고 쏠 수 있게 그렇게 교육시킬 수도 있다. 그렇게 쉽게 막 험하게 굴려도 된다. 왜냐? 기존형의 파생형이니까.
총열만 좀 길게 한 거니까. 네. 그래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다산기공에서 개발했던 시도중 뭐 완제품은 완성된 품은 아니죠. 약간 미국의 보병 저기 뭐야 분대 지정 사수용 소총을 많이 이제 본보기를 삼아서 개발했던 총인 것으로 보이는데 7.62mm, 51mm, 예, 무게 4.3, 총열 500, 유효 사거리 1km. 이거를 이런 별다른 총을 개발하지 않고 그냥 구현할 수 있다. 기존의 소총을 가지고도.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존의 총을 가지고도 훨씬 강한 위력을, 이거에 버금가는 위력을 가지고 아까 7.62mm 탄보다 나았잖아요. 파괴력의 면에서. 그리고 유효 사거리에서도. 그러면 중국 같은 컨셉을 적용시키면 중국 컨셉보다 훨씬 훌륭한 총이 나온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겠고, 결과적으로 이런 분대 지정 사수용 총기, 그리고 우리 분대 지원 화기, 소대 지원 화기, 기관총 말씀드리는 겁니다. 5.56mm, 7.62mm. 그렇게 되면 그 둘의 경계도 애매해요. 예. 그냥 탄두만 바꿨는데 5.56mm 기관총이 7.62mm 기관총을 넘어서는 거예요. 성능이. 자, 그 상황에서 계속 보병들한테는 7.62mm 탄을 쓰게 할 것인가? 그 7.62mm의 새로운 탄두를 적용해서, 아니면 5.56mm로 그냥 양쪽으로 다 쓸 것이냐? 휴대성은 훨씬 좋아지겠죠. 파괴력도 지금부터 좋아져요. 근데 신형 7.62mm 탄을 쓰면 더 좋아지겠죠. 그런 고민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 면에 봤을 때는 지금 5.56mm 기관총이나 7.62mm 기관총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징검다리용으로 전력의 공백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전방 위주로 배치되는 그런 게 아닌가. 우리는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분대 지정 사수용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왠지는 좀 이따 자료를 보시면 아마 느낌이 오실 겁니다. 바로 나오겠네요. 보니까 이거죠. 예전에 소개드린 건데 2022년 3월에 이런 과제 제안을 했어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이거 보면 상당히 놀라워요. 예. 우리가 차기 약실 분리형 초소형 발사 시스템 설계 기술, 이게 뭐냐면 소총 새로 개발한다는 이야기예요. 소총 새로 개발하는데 약실 분리형으로 간다. 약실 분리형이 뭐냐? 그거예요. 지금은 약실이 하나로 되어 있거든요. 포하고 똑같아요. 총알을 딱 밀어 넣은 다음에 뒤에를 딱 폐쇄하고 꽝 발사하죠. 약실이 그 압력을 견뎌야 되죠. 그래서 미국의 신형 제식 소총에 대한 문제도 제기가 되는 거예요. 7.62mm 탄을 쓰면서 탄의 위력을 더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실이 그 압력을 버텨내려면, 내구성을 확보하려면 훨씬 더 크고 두꺼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총이 많이 무거워져야 돼요. 근데 총은 지금 무게 제한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구성을 써봐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건데, 여기서 약실 분리형이라는 항으로 간다는 것은 탄두 내장형으로 간다는 겁니다. 탄두 내장형. 예. 총알이 물려올 때마다 물려온 총알이 새로 만나는 거예요. 약실과. 약실이 오픈되어 있어요. 발사하고 나면은 다시 약실의 뒷부분이 분리되면서 다음 총알을 집으러 가요. 그 사이에 공기가 막 통해요. 그 사이로. 즉 시키는데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예. 자, 우리의 컨셉은 미국과 다르다. 어떻게 보면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미국을 꾸짖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어요. 난 너희를 이해 못하겠다. 미래전에서는 뭐냐? 딱 잘 적어놨잖아요. 현대전에서 요구되는 신속한 기동. 저 가벼워야 된다는 뜻이에요. 신속하려면. 맞죠? 그 다음 작전 지속 요구 성능. 특히 특전사나 UDT 같은 데는 더더욱 그래요. 보급이 차단된 상태에서 적진에 들어가서 작전해야 되거든요. 제가 그들 대원에 작전에 투입이 된다 그러면 저 후방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 많은 탄약을 가져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탄약이 무거워 보세요. 게다가 총도 무겁고 가져갈 것도 많은데. 예. 우리는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미래전에서는 가벼워야 된다. 그리고 총알을 많이 가지고 다녀야 된다. 그게 기본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국은 다르게 생각하는 모양이네. 다른 결정을 한 거 보니까 이 선을 딱 정확하게 그은 거예요. 자, 그렇게 경량화를 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요구 성능에 부응을 하기 위해서는 총도 가벼워져야 되고, 그 말은 즉 뭐냐, 지금보다 더 가벼워져야 된다는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예. 총알도 더 가벼워져야 된다.
두 개 다 가벼워져야 된다. 맞는 말이죠.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리고 우리는 이걸 정해놓고 그 다음 거기에 필요한 기술을 찾아보겠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탄알이 가볍고 작아지려면 탄두 내장형 탄이 들어가야 된다. 또 탄두 내장형 탄약을 쓰면 총이 왜 가벼워지느냐. 그의 발사의 특성상 총기의 정밀도와 내구성이 기존 밀폐형보다는 떨어져도 상관이 없다. 총의 성능에. 총의 생산 단가가 낮아지고 무게가 가벼워진다. 그래서 예. 똑같은 내구성을 유지하려고 하더라도 무게를 줄여도 된다. 거기다가 탄두 내장형으로 하면 탄약도 가벼워지고 왜냐 플라스틱이니까 거기는 탄피가 예. 이거예요. 이걸 22년 3월에 꺼냈어요. 왜? 그때 국산 총기 개발한다고 하다가 뭐 무슨 부정비리 사건으로 엎어졌잖아요. 바로 이 움직임으로 들어갔어요. 정부에서 나서서 연구기관에서 나서서 업체하고 같이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업체가 어디 손잡고 같이 할 겁니다. 예. 거기에 더하기 탄두의 개선, 두레텍에서 한 거. 예, 대단하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탄두 내장형 탄의 구경이 당연히 5.56mm, 당연히 7.62mm는 당연히 아니겠죠. 5.56mm인데 어차피 탄약의 호환성은 없어요. 기존 탄하고. 맞죠? 기존 탄은 다 쓰면 없애야 돼요. 이거는 큰 도전이에요. 세계에 호환되는 곳이 없어요. 우리만이 가지는 탄이에요. 물론 우리께 훌륭하면 세계 표준이 될 수도 있겠죠. 그거 보면 염두에 두고는 있기는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고립된 탄약 보고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적화된 구경을 선택하면 돼요. 저런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서 5.56mm 탄보다도 작을 가능성도 있겠다. 왜냐? 탄의 위력이 훨씬 세지는 기술을 우리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점은 좀 두고 봐야 되겠다. 기존 5.56mm 탄의 시스템과 어떤 호환성이 있는 부분, 아니면 중간 단계, 거쳐가는 단계에서 한꺼번에 싹 사라지진 않을 테니까 그런 여지를 두려면 5.56mm 탄으로 유지할 필요도 있겠다. 아니면 몇 가지 탄종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미 탄두 내장형 탄이 지금 우리 CTA4라고 해서 40mm 포에는 그게 지금 이미 채용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포들도 이걸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20mm나 30mm 이런 것도. 왜냐면 유리하니까. 왜냐면 포 자체가 작아지거든요. 탄을 많이 실을 수 있고 여러모로 유리해요. 특히 무인화에 있어서 많이 유리해요. 무게 절감하는 데 있어서. 예,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한때 좀 관심을 많이 가졌던, 그래서 업계에서 거기에 따라 대응을 해서 아까처럼 분대 지정사수 소총, 또 일부 배치되고 있는 5.56mm 분대 지원용 기관단총, 또 7.62mm 소대 지원용 기관단총 같은 것들도 이런 새로운 작동 방식의 총기로 대체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그래서 그들은 많이 기존의 그런 제품들은 개발 중인 것들은 상품화되기는 좀 어려울 거고 기존에 배치된 것들은 대량 배치는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이제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걸 대충 할 때는 앞에 선행 연구나 이런 게 있어요. 기초 연구 같은 게. 그래서 어느 정도 70% 정도는 된다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내놓고 이렇게. 예. 게다가 우리가 뭐 8대 국방 전략 기술 이런 것을 시대 흐름에 따라서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제시를 했고 트렌드에 부응하기 위해서 업데이트가 계속 돼요. 이 중에 한두 개가 나가고 또 새로운 게 들어오고 이렇게 해도 돼요. 이게 아마 작년에 제가 마지막으로 본 건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보고 8대 기술이 보면 대부분 다 추상적이고 범위가 넓어요. 자율 인공지능 기반 감시 정찰, 뭐 초연결 지능형 지휘 체계, 미래형 추진, 스텔스 기반 플랫폼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6분에 딱 오면은 첨단 기술 기반 개인 전투 체계 이래놓고 그 밑에 뭐라고 해놨느냐?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구체적인 명시가 있어요. 약실 분리형 초소형 발사 시스템 설계 기술, 즉 탄두 내장형 소총 개발이 딱 들어간 거예요. 우리 소총 개발 문제 생기고 미끄러지고 난 뒤에 딱 올라선 거예요. 이거는 자
집중적으로 개발한다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자, 그 중에 하나가 탄두 내장형 탄. 그거는 미국에서도 여러 번 실험이 됐고 미국의 차기 소총 선정 과정에서 텍스트로 꽤 나왔었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그 기술하고 어떤 접촉이 있든지 아니면 스스로 개발했든지 아니면 두 개가 섞여 있든지 우리는 확신은 있다. 또 우리가 탄두 내장형 40mm 포를 개발했기 때문에 확신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유리하다. 미국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는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런 분위기를 풍기면서 그런 거죠 지금. 그래서 몇 년 있으면 나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기존에 지금 뭐 S&T나 다산기공이나 아니면 제3의 업체하고 이것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것은 이렇게 내용이 공개되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과제 제안서는 민간 업체랑 같이 하는 데거든요. 자, 그리고 이걸 보면서 제가 인상적으로 본 부분은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걸 한 2, 3년 하면서 이제 지켜본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고 어떻게 보면 미국의 선택이 바보처럼 보이잖아요. 미국이 우리 거 수입해 갈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됩니다. 미국이 오히려 일반적인 모습이고 우리는 당연한 거지만 상당히 어려운 선택인 겁니다. 여기에서 기존 플레이어들이 용납하지 않아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을. 새로운 경쟁자가 생성되는 것을 누르려고 하죠. 그리고 그들이 수십 년간 거래를 해왔던 군의 네트워크 최대한 활용합니다. 정치적 네트워크도. 그걸 다 밀어냈다는 거예요. 이것은 즉 뭐냐.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양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의사결정 과정의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는 우리 군이 최대로 필요한 거, 가장 효과적인 거, 우리 병사들한테 쥐어줄 총이 뭐가 제일 낫겠느냐. 그 고심의 최고의 결과물에 따라서 선택해라. 다른 외압은 없다. 이런 방향을 인도해 줬다는 겁니다. 우리도 과거에 그러지 못했던 사례가 아주 많음을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이 점은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도 허우적거리고 있잖아요. 미국도 보면은 미국 공군, 해군, 해병대 이런 데는 군기가 있어요. 적을 이기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데 노력을 해요. 물론 거기도 문제가 많긴 하죠. 지금 정신 많이 차렸죠.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그래서 육군은 그 중에서 제일 느슨한 것 같아요. 이런 결정들을 하는 거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풍산이나 S&T, 다산기공 뭐 이 중에서 지금 좀 전에 소개드렸던 과제를 같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하고 있겠죠. 거기가 이런 정부의 결정, 이런 새로운 탄두를 쓰는 거 말이에요. 이런 거. 그걸 선호했겠느냐. 그죠? 이들이 뭘 제일 선호했겠느냐. 우리가 미국하고 똑같이 6.8mm 소총으로 갈아타면서 총알도 전부 다 새로 만들고 소총 그리고 기관총 전부 다 새로 만드는 걸 가장 선호했을 것이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요. 어떤 식의 압박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걸 다 떨쳐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대단한 것이고 여기에 보면 이제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 운용 제도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수출을 하고 싶은데 군에서 써보고 이거는 쓸만하다. 그 군의 기준으로 이런 뭐랄까 전례가 뭐랄까 실제 사용 예가 있어야 된다. 군에서 그게 수출이 유리하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의 중소기업들이 안 써본 건데 새로운 무기라는 건 더더욱 더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 몇 년 걸리고 이러다면은 자금력이 취약하니까 그 기술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회사가 죽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 그런 것을 우리가 써봐줄게. 시범 운용제도. 우리 지난번에 그 한화에서 개발한 지금 레드백 장갑차도 우리 군에서 써본 거잖아요. 이 시범 운용한 거잖아요. 자, 그걸 하면 뭐냐면 우리 군의 기준으로 시범 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의 판단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다 저렇다 저렇다 판단을 내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걸 객관적으로 안 하면 아무 효과가 없겠죠. 이것은 뭐냐면 너희들 진짜 기존 무기 체계보다 훨씬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도전해봐. 도전 과제예요. 그럼 군이 받아줄게. 그전까지는 그런 문이 없었는데 받아줄게. 그리고 쓸만하다 하면 우리도 과감하게 채용해줄게. 그러면 기존 업체들한테는 불편한 거예요, 사실은. 맞죠? 나밖에 없는데, 내 거 살 수밖에 없는데,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혁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처음에 수출을 하겠다고 그래서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 운용해서 군에서 실험을 해준 거예요. 해준 건데 가장 큰 대상국이 미국이었겠죠. 했는데 미국은 지금 6.8mm로 간다고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우리의 이런 기술을 아까 특허다 등록했지 않습니까? 그걸 수출하기는 어렵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근데 우리 군이 써봤더니 괜찮더라. 그럼 우리 군에서 채용하자.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100점 만점에 100점이에요. 대량 생산 26년부터 한다잖아요. 덧붙여 아까 말씀드린 탄두 내장형 탄에도 이 탄두 아니면 탄두 내장형 탄에 맞게 살짝 변형된 신형 탄두를 넣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 탄의 크기를 더 줄일 수 있게 된다. 구경을. 왜냐? 위력이 더 세지니까. 이 탄두, 신형 탄두를 넣으면. 그러면 총은 더 작아지죠. 병사들의 휴대용 탄수는 훨씬 더 많아지죠.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